안녕하세요. 미주실험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2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금요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다가오는 주말 위해서 좋은 계획들 많이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쿠알라룸푸르 KL은요 4일 동안 연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4일 동안 학교를 쉬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 영상도 만들고 멤버십도 운영하고 또 강의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4일 연휴를 깜빡하고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화 끝나면 아이들하고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낼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방송이 갑자기 취소되더라도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쿠알라룸푸르 밖으로 나가게 되면 방송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모처럼 금요일을 맞이해서 주식 이야기 말고요. 삶의 다른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때마침 그호 말하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다시 보기 시작해서요. 영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이주하신 건가요? 이유가 그냥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 다른 나라도 가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한국 포함해서요. 여행도 좋아하고 다른 나라 관심도 많은데 좋아하는 유튜브셔서 더 궁금하네요. 멤버십도 가입했어요. 그 호마님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이 영국에 살다가 말레이시아로 이주한 지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작년 8월 달에 들어왔거든요. 영국을 떠난 이유는 사실 아이들 교육상 영국은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도 많고 학구열도 괜찮고요. 또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일단은 자극적이지 않은 삶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산책을 한다든가 가드닝을 한다든가 조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검소한 삶, 심플한 삶을 아이들이 좀 체득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시아 국가는 조금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되는 환경이 영국에 조성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을 떠난 이유는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물가가 올라간 이유가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경제는 경제대로 나빠지고 있는데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물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삶이 굉장히 피폐해졌다라고 표현이 가능한데요.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요. 영국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장점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는 이제 영국 그러면 좀 신사의 나라, 그리고 이제 질서도 잘 지키고 줄도 잘 서고 이런 식의 문화적으로 배울 게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쪽이 많이 약화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날씨도 좋고 맛있는 것도 많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온화한 성격을 가진 말레이시아가 아이들 성장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표정이었거든요. 굉장히 좀 어둡침침하고 날씨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항상 우울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표정도 우울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도 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저희 부부는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요. 전 세계 구독자분들 찾아뵈기 위해서 세계 여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계신 분들, 캐나다, 유럽, 아시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동안 미준과 함께 투자해 주신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에 들어가서 좀 거주를 하고 싶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댓글 하나 읽어드렸잖아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AI 수혜주들의 수익이 너무나 좋은데 지금 현재 우주 항공 섹터에서 주가가 폭등하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들을 담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댓글이 하나 있었죠. 이 댓글을 읽으면서 정말 한국의 고질적인 병 하나가 다시 한번 생각났는데요. 제가 볼 때 저는 지금까지 총 6개국에서 1년 이상 생활을 했고요. 지금까지 1년 이상 거주했던 도시만 10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분위기를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는 입장인데요. 한국은 세계 어디랑 비교해도 참 쾌적한 환경이고요. 좋은 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의 단점이 나머지의 장점을 다 망가뜨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경쟁 문화입니다.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은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의 인생에서 찾지 않고요. 자꾸만 상대평가를 하거든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지, 그리고 내가 가진 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지,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길에서 멀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쟁의 문화가 강화된 이유는요. 작은 땅덩어리에 너무나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국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국가의 위상도 그렇고 힘이 많이 약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나중에 인구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요. 경쟁이라는 문화는 많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경쟁이라는 문제점이 사라지게 되면요. 저는 오히려 한국의 매력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한국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좀 여유가 생겼을 때 함께 고국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쯤이 될지는 아직은 감이 잡히지 않는데요. 언젠가는 제가 그리운 고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5월 29일 준비된 오늘의 빅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다음에는 주식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방송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질문은요. 유림 김님께서 남겨주신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주님. 멤버십 회원 가입한 지도 어느덧 5개월이 지나가네요. 배당주가 70%라 많은 시드를 넣지 못해 큰 수익은 못 보았지만 그래도 불안하지 않고 행복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6학년 8반이라 저는 큰 수익을 버는 것보다 행복하고 마음 편한 투자를 하면서 5% 10% 수익에도 만족합니다. 한 가지 루멘텀 무슨 악재가 있었는지 계속 횡보만 하는데 미주님도 매도 안 하시는 걸 보면 아직 모멘텀이 살아있는 것은 맞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꼭꼭꼭 궁금합니다. 잘 나가다가 왜 횡보가 길어지는지요? 꼭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광통신 종목들이 좀 주춤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멘텀 포트폴리오 들어가서 한 달 수익률을 좀 보시면요. 지금 현재 4종목이 한 달 수익률이 마이너스인데요. 여기에 루멘텀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 달 내내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한 이유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멘텀 페이지에 들어가서 밸류에이션을 살펴보시면요. 과거 5년 루멘텀의 PER은요. 논갭으로 봤을 때요. 33배에서 44배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100배가 넘어가는 PER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갭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182배라는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이 형성이 돼 있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EG를 보시면요. 성장률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1.0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많이 팽창됐지만 성장률 대비해서는 과평가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루멘텀 한 종목만 보면요. 아직까지 포트에서 제외하거나 향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기는 시기상조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상대평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보는 루멘텀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마이크론의 페이지에 들어가서 밸류에이션을 확인해 보죠. 마이크론은 원래 한 20배에서 많게는 70배까지 PER이 형성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15배 정도밖에 PER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성장률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PEG는 0.11입니다. 따라서 성장세를 대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주식이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AI 수혜주 중에요.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종목이 비단 마이크론뿐만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샌디스크 한번 들어가 보죠. 샌디스크도 뭐 최근에 1년 동안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은 24배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성장세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PEG는요 0.1도 되지 않잖아요. 자, 따라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루멘텀만 보면 루멘텀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요, 굳이 샌디스크나 아니면 마이크론을 두고 루멘텀의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갈 이유가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실제로 지난 한 달 동안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론의 주가는 76.9%나 폭등했고요. 샌디스크는 플러스 48.5%, 그리고 AMD가 48.09%, 델 컴퓨터도 41.37%, 암홀딩즈가 40% 이상 폭등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 주식이 이렇게 40%, 50%, 70% 폭등하기 위해서는요, 투자 자금이 어디에선가 와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시장 밖에 있었던 자금이 일부 유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시장 안에 머무르고 있었던 투자 자금이 섹터를 옮기거나 아니면 종목을 갈아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의 투자 매력, 그리고 CPU를 만드는 주식들의 투자 매력이 너무나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루멘텀 같은 경우는 50일 이평선이 862달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가 860이거든요. 어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50일 이평선을 활짝 하향 돌파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멘텀 투자 전략의 룰에 따르면요, 만약에 앞으로 한 2, 3일 거래일 동안 50일을 회복하지 못한다. 그때는요, 루멘텀의 투자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포트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행인 부분은 그 아래쪽에 또 하나의 지지선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799달러의 수평 지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0일 이평선이 완전히 깨진다면 한 반 정도는 매도하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800 지지선도 무너진다. 그때는 주식을 완전히 매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러한 매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차트를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종목의 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멘텀 포트폴리오의 리스트로 돌아가서요, 5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5종목 정도가 50일 이평선 근처까지 주가가 떨어져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지금부터 어떠한 추세를 보이는지 좀 세밀하게 관찰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왜냐하면 50일 이평선 근처까지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는요, 여기에서 결정이 나겠죠. 그냥 하향 돌파하면서 주가가 뚝뚝 떨어질지, 아니면 50일 이평선이 굉장히 단단한 지지선 역할을 할지, 여기를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티브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지금 현재 주가는 314입니다. 그리고 50일 이평선은 306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306달러가 뚫리면 그때는 비중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CLS, 셀레스티카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50일 이평선이 352달러인데요. 지금은 35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50일 이평선하고 닿아 있는데 약간 하향 돌파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루멘텀과 굉장히 비슷한 추세인데요. 여기에서 2, 3일 정도 50일 이평선 하향 돌파가 확인이 된다. 그러면 투자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G 번호봐도 우리가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주가는 996이고요. 50일 이평선은 998입니다. 물론 이제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면 50일 이평선까지 떨어지면요, 무조건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줍줍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주식을 지금 팔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50일 이평선에서 반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 3일 정도 하향 돌파 여부를 완전히 확인하고요. 그리고 나서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맵을 볼 텐데요. 이틀 연속으로 혼조세가 발견이 됩니다. 여기 대각선을 이렇게 사선으로 쭉 그면요. 왼쪽은 대체적으로 녹색이 지배적이고요. 여기 오른쪽은 빨간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얼추 봐도 반 정도는 올라가고 반 정도는 떨어진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수요일하고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죠. 수요일 날은 메가테크 기업 그리고 반도체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메가테크 기업, 우리가 보통 매그7이라고 부르는 7대 기업이 모두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시가총액이 커다란 테크주가 일제히 상승했기 때문에 주가 지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겠구나,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겠죠. 실제로 어제 다우존스는 0.04%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S&P 500은 플러스 0.58%, 나스닥은 0.91% 올라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떨어진 종목도 많았죠. 여기 섹터별 성적을 보면요. 오히려 5개의 섹터만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요. 6개의 섹터는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폭은 그렇게 좋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장의 폭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어제랑 그제랑 비슷합니다. 55.86%의 주식이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타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추세가 좋은 종목은 57%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시장의 폭이 좁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거고요. 다음에는 빅스입니다. 빅스는 더 떨어졌습니다. 15.73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200일 이평선이 18.37이기 때문에 200일 이평선과의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주가가 폭락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주가는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기한 부분은요, Fear and Greed 인덱스는 좀처럼 극적인 탐욕으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탐욕 단계에 머무르면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어제는 AAII 설문조사 결과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아직까지도 35.6%의 투자자만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41.9%의 투자자는 향후 6개월 동안 미국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아직은 역사적인 평균에 비해서는요, 훨씬 더 부정적인 센티먼트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주식을 팔고 주가 하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미국 증시가 조정을 좀 크게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인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가진 사람들이 빨리 포머를 타면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왜냐하면 중간 선거가 달아오고 있잖아요. 미국의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게 왜 문제냐면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안티 트럼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향후에 미국 경제도 망가지고 또 주식시장도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미국 증시의 전망이 어두운 사람들은요, 그들의 마음을 쉽사리 바꿀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자, 따라서 제 생각에는요, 아무래도 중간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굉장히 적어 보인다. 물론 이제 폭락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적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추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기에는 한계가 보인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미중 포트폴리오의 성적입니다. 일단 모멘텀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요, 어제도 상승한 종목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암홀딩즈가 무려 10.76% 추가적으로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AMD가 두 번째로 좋았습니다. 4.55%. 그래서 최근에 CPU가 굉장히 좋았다가 잠시 마이크론으로 바통을 넘겼었는데요. 다시 마이크론에서 이렇게 CPU 주식으로 이 상승세가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뒤를 이어서 델 테크놀로지가 플러스 3.84%인데요. 어제 델 같은 경우는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요, 주가가 무려 39% 선물 시장에서 폭등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샌디스크가 플러스 3.25%, 마벨이 플러스 3.09, 브로드컴 플러스 1.12, 엔비디아 플러스 0.78, 크레도 테크놀로지 플러스 0.51, TSMC 플러스 0.50,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이 0.12% 소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빨간색인데요. 마이크론이 0.53% 기술적인 조정을 받았고요. 코히런트가 마이너스 0.85, 블룸에너지 마이너스 1.29, 벌티브 홀딩스 마이너스 1.75, 셀레스티카 마이너스 1.87, G보노바 마이너스 3.48, 루멘텀 마이너스 4.62, 마지막으로 AAOI가 6% 넘게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량주 포트폴리오인데요. 우량주 포트폴리오에도 다행히 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9% 선물지수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고요. 자, 어제 우량주에만 들어가 있는 종목을 좀 보면요. 아마존이 0.79% 상승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탈렘에너지가 플러스 0.44%, 구글이 플러스 0.34, 그리고 메타도 0.01% 소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메인 기사로 넘어갑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작성한 글을 읽어드릴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할 글의 제목은요, 미준 탑픽 지금 사도 되나요?로 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그림의 가장 오른쪽 수치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제가 그림 하나를 올려놨는데요.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미준 탑픽의 수익률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준 모멘텀 탑픽 종목의 대부분은요, 2026년 초 대비 믿기지 않을 정도의 주가 상승률을 지금까지 보여왔습니다.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18종목 중에 무려 11종목의 YTD 수익률이요, 100%를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포트폴리오 반 이상이 2배 이상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덕분에 미준 올인원 멤버십의 회원수도요,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롭게 미준 멤버가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6개월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만에 수백 %씩 상승한 종목에 지금 와서 투자해도 될까?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최근에 새롭게 미준 멤버가 되신 분들, 그리고 새롭게 미준 유튜브의 구독자가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즘에 가장 집중해서 추적하고 있는 투자 논리 하나를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보시고 나면 조금은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일단 그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투자 진행하시면서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만한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방송에서도 여러 번 걸쳐서 강조드린 적이 있는데요. 주식시장은 매일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장이 아침에 열리고 저녁에 끝납니다. 이건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왜냐면요, 우리 투자자에게는요, 매일매일 투자 종목을 바꿀 선택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시장이 마감하는 시점과 오늘 시장이 다시 열리는 시점에서 만약에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요. 오늘 시장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의 포트에 포함된 종목들이요. 향후 3개월에서 6개월간 가장 높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좋은 종목을 오늘 장이 열릴 때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쉽게 얘기해서요. 과거 1년 동안 마이크론에 투자하면서 860% 이상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 아니면요. 오늘 신규로 마이크론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 두 투자자는요.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똑같은 입장과 똑같은 위치에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경우 모두 오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크론 주식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면요. 이 주식을 보유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수익률이 어땠건 아니면 오늘 바로 진입을 했건 그거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오늘 현재 시점에서도 미준 모멘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AI 수혜주들이요. 다른 주식 대비해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기업이 나옵니다. 바로 엔트로픽인데요. 어제 엔트로픽 관련해서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이 글을 작성했거든요. 자, 어제 보도 내용에 따르면 650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H 펀딩을 완료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는데요. 포스트머니 기업 가치는 무려 9,650억 달러로요. 오픈 AI의 8,520억 달러를 뛰어넘었고요. 따라서 AI 스타트업 역사상 최고의 밸류에이션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이 수치는요. S&P 500 전체 기업 중에 무려 12위에 랭크가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기업 중에서도 16위에 해당하는 규모고요. 비상장 스타트업이 버크셔 해서웨이 시가총액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월마트나 AMD 시가총액의 위에 위치한다. 자, 이 사실은요. 현재 시장이 AI 비즈니스 모델에 얼마나 큰 신뢰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시가총액도 엄청나지만 사실상 이거보다 더 중요한 수치는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두 개의 수치를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매출 성장률입니다. 성장률이 비정상적이거든요. 자, 올해 2월 달에, 그러니까 3달 전이죠. 그때 엔트로픽의 연 환산 매출은요, 140억 달러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연 환산 매출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억을 벌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12를 곱하면 120억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매출에 곱하기를 해서 만드는 것을 연 환산 매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3개월 전에는 이게 140억 달러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과 3개월 만인 이달 초에는요. 이 수치가 47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단 3개월 만에 3.4배가 늘었죠. 자, 그 얘기는요. 분기 단위로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라 이 기업은요. 사실상 매달 폭발적으로 수요가 쌓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매달 엄청난 성장률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성장을 이끄는 것은요. 전 세계 기업 고객들의 클로드 모델 채택 가속화입니다. 우리가 보통 클로드랑 아니면 오픈 AI의 챗GPT를 비교하는데요. 챗GPT는 우리 같은 개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요. 클로드는 아무래도 기업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보기에는 클로드가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아?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 경우도 간혹 발생을 하죠. 자, 어쨌든 지금 현재 클로드가 이렇게 매출이 급등하는 이유는요. 기업 고객들의 선택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업들이 지금 클로드를 실험적으로 도입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지금 발생하는 매출의 성장률을 보면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AI를 내재하는 방향으로 AI 수요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얘기는요. 이제는 더 이상 기업들이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업들이 드디어 인정을 하는 겁니다. AI가 없으면 우리가 뒤처질 것이다. 이제는 AI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기업들이 인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플러스입니다. 엔트로픽은요.
최근에 폭발적인 매출 성장과 더불어서 올 2분기의 영업이익이 5억 5,900만 달러로 역사적인 첫 분기 흑자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이거 역시도 이번 주에 발표가 됐거든요. 자, 그 얘기는 폭발적인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고가의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 바로 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이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하거든요. 바로 이거죠. AI가 실제로 돈이 되고 있다. 자, 지금까지 AI 투자 논리에 가장 취약한 고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봤던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면요, 과연 기업들이 AI에 돈을 쓰는 만큼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심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엔트로픽의 흑자 전환과 폭발적인 매출 성장은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한 답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AI는요, 더 이상 미래 이야기가 아니죠. AI는 이미 실제 매출과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엔트로픽의 이러한 모습과 미즈온 탑픽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앞에서 살펴봤던 엔트로픽의 흑자 전환 그리고 폭발적인 매출 성장은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미즈온 탑픽의 실적 전망과 아래와 같은 인과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일단 AI 애플리케이션 기업들의 매출 이익 성장.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애플리케이션 기업의 대표적인 게 지금 엔트로픽이잖아요. 뭐 오픈 AI도 있고요. 근데 나아가서 이 기업들의 숫자는 기하급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엔트로픽이 돈을 벌기 시작했잖아요. 자,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기업들이 매출과 이익이 성장되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컴퓨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팅이 없으면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컴퓨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의문에 대한 답이 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본 지출, 카펙스 확대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메타라든지 구글,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을요, 자본 지출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만 1조 달러 이상을 쓰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돈을 계속 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요. 그럴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컴퓨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계기가 애플리케이션의 성공에서 마련이 되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 지출은 곧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AI 인프라 기업들의 매출입니다. 따라서 이 기업들의 매출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확대되는 거죠. 자, 따라서 AI 인프라 수혜주의 슈퍼 사이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미즈온 탑픽들의 슈퍼 사이클이 연장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AI 인프라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어느 순간 카펙스를 줄일 것이다, 이런 우려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쓰고 있는 카펙스는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AI 수혜들의 매출이잖아요.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본 지출을 줄이는 순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매출의 성장세는 꺾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폭락할 수 있잖아요. 자, 실제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이 논리가 등장했죠. 하지만 이 우려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요, AI 시대 생존 경쟁이 한참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를 줄여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은요, 메타, 구글,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그리고 이 기업들은요, 지금 현재 AI 투자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I 생존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 경쟁에서 밀리면 결국은 다가오는 미래에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것을요, 이 기업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그렇게 성공을 한 거잖아요. 예전에 모바일 혁명 그리고 인터넷 혁명에서 1등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때 투자를 하면서 뛰어 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생존 경쟁을 하는 기업들이 바로 하이퍼스케일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들이 만약에 투자를 줄인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결국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만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에서 만드는 컴퓨팅 용량을 아무도 사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결국은 투자를 줄이겠죠.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즉 수요가 거기에 있다면 이 기업들은요 결국 투자를 줄일 수가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엔트로픽이 보여주는 상황은 그 반대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잖아요. 엔트로픽은 이번 발표에서 마이크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전략적인 메모리 파트너로 명시했고요. 스페이스X 콜로서스, GPU 인프라, 그리고 아마존과의 10년간 1,000억 달러 약정을 발표했습니다. 자, 또한 구글, 브로드컴, 코어위브와의 개별 계약까지 체결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컴퓨팅 확장에 나서고 있다. 자, 지금 가리지 않고 다 계약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컴퓨팅 파워만 있으면 무한정으로 팔 수 있다. 이 정도의 자신감을 보이는 겁니다. 컴퓨팅이 없어서 못 판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아마존도 있고 구글도 있고 브로드컴, 코어위브, 스페이스X, 콜로서스 가리지 않고 무조건 계약을 하면서 컴퓨터를 확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따라서 그만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돈을 버는 기업이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사들이고 있다는 것은요, 수요가 계속 공급을 앞서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엔트로픽은 시작에 불과하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엔트로픽은요, 전 세계 AI 애플리케이션 기업 중에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요, 수천 개의 기업들이 자사 서비스에 AI를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픽이 흑자 전환을 발표했잖아요. 따라서 AI가 돈이 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죠. 자, 따라서 지금까지 AI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었던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 역시 AI 도입에 대해서 더 강력한 확신을 가지게 됐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원래 새로운 기술은요, 투자에 대한 ROI가 검증되면요, 그 채택 속도가 엄청나게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ROI가 검증되기 시작했죠. 자, 따라서 AI 채택이 가면 갈수록 빨라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의 수요도 함께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컴퓨팅 공급의 확장 속도보다 수요 증가 속도가 더 빠를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겠죠. 자, 지금까지의 데이터는요,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본 지출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잖아요. 1조 달러 이상까지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트로픽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공급 병목을 호소하고 있죠. 그리고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기업을 가리지 않고 파트너십을 결성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아직까지 수요가 공급을 이기고 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은요, 카펙스를 줄일 이유가 전혀 없다. 아니, 오히려 자본 지출을 추가로 늘리면서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자,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면서 미준 탑픽의 미래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준 포트폴리오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비중을 유지해온 AI 인프라 수혜주들이 있죠. 이 기업들은요, GPU, CPU, HBM 메모리, 스토리지, 광통신, 전력 인프라 영역의 기업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들은요, 자본 지출 사이클의 직접적인 수혜 기업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매출은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카펙스가 집행될 때마다 실적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쓰는 돈이 바로 이 기업들의 매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카펙스 확대가 향후에 2년, 3년 혹은 그 이상 지속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면요, 이 기업들의 성장 스토리 역시 그만큼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번 주 엔트로픽의 발표는요, 그 기간이 생각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에 제가 이미지 하나를 삽입했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EPS 컨센서스 변화 추이를 보여줍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26년 회계년도 몇 달 후에 끝나는 지금 현재 칼란다 이어를 얘기하는데요. 자, 이거는 6개월 동안 어닝 전망치가 247%, 3개월 동안 전망치가 72%, 그리고 한 달 동안 1.1%가 상향 조정됐다. 이러한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시장이 전망하는 마이크론의 EPS 전망치는요, 최근 6개월, 3개월, 1개월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올해뿐만이 아니죠. 내년, 후년, 그 이후 계속해서 녹색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 얘기는 가면 갈수록 컨센서스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2027년 그리고 2028년의 EPS 전망 수치입니다. 자, 내년 8월에 끝나는 회계연도에 대한 EPS 전망치는 104달러 93센트죠. 자, 그런데 2028년을 보시면요. 96.54로 오히려 떨어집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시장은 아직까지도 2027년 회계연도가 마이크론 실적의 정점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2018년부터는 AI 컴퓨팅 공급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의 포워드 PER이 아직까지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에 하나 AI 인프라 병목의 피크가 내년이 아니라 2028년 혹은 2029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AI 인프라 수혜주들의 실적 전망은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될 겁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부여하는 멀티플은 지금 수준에서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내년이 꼭지기 때문에 지금 PER이 늘지 않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이 피크가 아니라 그 다음 혹은 그 다음 해가 피크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EPS의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뿐만 아니라 멀티플, PER도 지금 수준에서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런데 주가는요. 실적 곱하기 멀티플입니다. 따라서 실적 전망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멀티플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확장될 수 있다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달릴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단기 변동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지그가 있으면 재그가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이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변동성과 방향성은 다릅니다. 주가가 지그재그를 보인다고 해서 방향이 틀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저는 AI 혁명의 방향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그재그가 있을 망정 지그재그가 이쪽으로 나간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지 않고요. 자, 따라서 단기 노이즈에 흔들리기보다 이 구조의 논리를 신뢰하면서 AI 수혜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이요.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투자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섹터를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에이전틱 AI의 상용화, 자율주행 시대의 본격화, 피지컬 AI, 즉 로봇의 눈부신 발전 모두 AI 시대의 장밋빛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엔트로픽의 매출 성장, 그리고 흑자 전환은요.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오늘 준비된 더빙 영상에는 2명의 전문가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진에 나와 있었던 펀드스트랏의 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후물루스에서 일하고 있는 브라이언 벨스키고요. 두 전문가 모두 긍정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의 우상향을 믿고 있는 그런 투자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변동성과 방향성은 다르다. 자, 그래서 지금 톱니도 그렇고 벨스키도 그렇고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방향성은 우상향이 맞는데 중간중간 변동성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이러한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2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중과 함께 성공적이고 행복한 투자 진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제 시작되는 주말 여러분들 편안하고 생산적인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컨텐츠 만들어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패널을 모시겠습니다. CNBC 기고가이자 펀드스트렛의 톰 리 그리고 후물루스의 브라이언 벨스키입니다.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톰, 마이크론과 스노우플레이크의 움직임을 보고 계시는데 이 시장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리즈와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S&P 주당 순이익이 $70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80로 집계될 예정입니다. 이는 예상치를 $10 상회한 것이며 연간으로 환산하면 $40에 달합니다. 즉 이러한 실적 호조가 S&P 지수를 약 8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가량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뜻입니다. 지난 4월 이후의 상승장 전체가 오직 1분기 실적 호조만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시장이 3단계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계시는데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가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저희의 기본 시나리오는 처음에 7,300선을 향해 상승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그 수치를 넘어섰고 거의 7,600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7,700선, 높게는 7,700선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10월까지는 많은 요소들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연준 의장 취임이 포함됩니다. 또한 리즈가 언급했던 에너지 충격, 특히 석유 제품과 윤활유의 공급 부족이 있습니다. 오토네이션도 이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페이스 X와 엔트로픽의 기업 공개인데 보호 예수가 해제되면 엄청난 추가 공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증시가 압박을 받으면서 마치 약세장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간 선거 이후에는 강력한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2027년은 우리 평생의 가장 높은 수익률을 목격할 수 있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브라이언. 리즈웬의 의견에 이어 톰의 답변까지 들으셨는데 본인의 생각과 얼마나 일치하나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26년 연간 전망 보고서를 냈을 때 투자자들에게 2026년의 시장 환경은 지난 2, 3년간의 강세장과는 매우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즉 실적 중심의 장세가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실적 중심의 장세는 톰이 훌륭하게 설명해 주신 모멘텀 중심의 장세보다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하지만 양방향 모드로 보상을 주기도 합니다. 리즈가 말한 것처럼 그리고 제가 궁극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대형주들의 주당 순이익 증가세가 둔화되고 감소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공포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그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실적 중심의 장세에서는 조정이 더 자주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종의 조정이 올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 완전히 약세장까지는 아니겠지만 가을로 접어들면서 도에서 10% 정도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장의 외연이 넓어지는 테마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 외연 확장 테마를 굳게 믿고 있으며 이것이 2027년으로 가면서 시장을 진정으로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조정을 겪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조정이 발생한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야 할 텐데요. 그동안 실적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리즈가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었는데 기업 경영진의 어조에 조금이라도 변화의 기미가 보인다면 실적 성장률이 30%에서 20%로 떨어지게 됩니다. 20%도 여전히 놀라운 실적 성장이지만 이는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으로도 사람들은 겁을 먹고 매도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다른 한 가지는 리즈가 말한 내용 중 묻히기 쉬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포트폴리오 자금을 운용할 때는 포트폴리오가 시장 흐름에 따라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원래의 비중으로 되돌리는 조정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4주에서 6주 동안은 원래의 비중으로 되돌리는 작업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일부 주식은 주가가 2배로 뛰어서 이제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치어의 일부 종목들보다 비중이 더 커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가 하루 만에 40%씩 급등하거나 마이크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전에도 표현했듯이 과거에는 이런 움직임이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종목에서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에 익숙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시장에서 어떤 현상에 익숙해질 때마다 우리는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조정이 시작되어 하락세로 반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더 큰 하락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자금을 시장의 다른 섹터로 이동하게 만들까요? 전쟁이 끝나야 할까요? 유가가 더 내려가야 할까요? 채권 금리가 훨씬 더 떨어져야 할까요? 아니면 6, 9월 중순에 이제 워시 의장이 이끄는 연준이 시장은 금리 인상을 선반영하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어야 할까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유가가 크게 움직이면서 생산자 물가 단계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기 때문에 올해 말에는 금융 여건이 긴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은 현재 완화가 아니라 인하가 아닌 인상을 선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이 그렇게 가격을 반영하는 한 많은 업종들이 상승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대부분의 업종은 비둘기파적인 연준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만약 어떤 이들의 말대로 채권 시장이 연준을 이끄는 상황에서 새로운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의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조직에 어떤 정체성을 심어주고 싶어 하는지와 관련해 확연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대응한다면 어쩌면 이번에는 연준이 시장을 이끌고 오히려 시장이 틀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케빈 워시가 의장으로 있는 연준이 가까운 미래에 언제든 금리를 인상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케빈 워시는 매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권 시장은 이미 자신만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 하면서도 연준의 자산 보유고를 축소하고 싶어 하므로 그 과정에서 많은 중립화 작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회사의 새로운 CEO로 취임하여 우리에게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새로운 방식이 있다고 말할 때 투자자들이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번 연준을 시험하려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기억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을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